유선 PD님, 네. 오늘은 불안한 미래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일단 미래라는 말을 들으면 네. 좀 양면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냥 좋지도 않고 또 마냥 나쁘지도 않은. 왜 그러냐면 일단 미래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설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미래를 위해서 막 이런 게임 캐릭터 대사도 네. 있고, 그런데 동시에 미래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또 맞아요. 들게 돼요. 예.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갖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희망편인지 절망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희망편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래를 희망편으로 채울 수 있을까? 네. 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퓨처리스트입니다. 미래 리스트? 그렇죠. 퓨처리스트라고 하니까 살짝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이 책의 저자분의 성함이 브라이언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직업이 퓨처리스트예요. 직업 이름이군요. 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처럼 아, 피아노에 IST 붙여서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 생소하네요. 그렇죠? 네. 퓨처에다 IST를 붙여서 퓨처리스트가 된 건데 네. 살짝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 네. 퓨처리스트라고 하면 미래를 뭐뭐 하는 사람일까? 그렇죠? 이게 네.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은 퓨처리스트라는 직업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퓨처리스트는 이런 직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네.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이론이 있고요. 일단 아주 탄탄한 이론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네.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기업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업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개인한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런 기업 아니면 뭐 군수단체, 국방부 네.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왜냐면 그런 곳일수록 미래의 리스크가 두렵잖아요. 그쵸. 예. 언제 중요하죠.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퓨처리스트를 많이 이제 섭외를 하는데, 네. 그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퓨처리스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꼭 그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퓨처리스트의 방법을 활용하고 네. 여러분도 퓨처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퓨처리스트에 관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네.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퓨처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같은 것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측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퓨처리스트가 예측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 책의 저자들 이야기를 해요. 네. 퓨처리스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래와 관련된 직업이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대요.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거예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요? 라고 퓨처리스트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제 사실 퓨처리스트라는 직업이 이제 미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데 왜 예측하고 싶냐?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래에 절망편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갈구한다? 정보를 갈구하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역이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회사 주식이 50% 오른다. 확실한 정보다. 틀릴 리가 없다. 그런 건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고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와서 그 정보를 알게 됐다? 그러면 전 재산은 올인해야죠. 예.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확실한 정보는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 가장 이제 명심해야 할 진실이에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에 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진실을 꼭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퓨처리스트라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퓨처리스트입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잡는 사람인 거죠. 바로 잡는 사람. 네. 우리나라에도 퓨처리스트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퓨처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왜냐면은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렇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퓨처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퓨처리스트들은 거기서 조금 더 미래에 핵심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미래에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퓨처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이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미래를 디자인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이때 꼭 명심해야 될 명언이 바로 이거예요. 요걸 이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네. 그 명장 아이젠하워가 남긴 말인데 이거였죠.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 이제 유선 PD님이 이 말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의미를 아시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전 처음 들었을 때 살짝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획이 쓸모없는데 계획을 세우라고? 1번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미래는 절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잡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이 원인이 돼서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 네. 또는 블랙스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미래는 우리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계획 열심히 세웠는데 그거 안 돼 이래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용지물인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퓨처리스트가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앞에서 계획이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계획이 쓸모없는데 계획을 왜 세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젠하워의 이 말을 잘 한번 곱씹어보면 퓨처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완벽한 계획은 세울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불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세워볼 수 있죠. 그렇죠. 플랜 이런 계획도 A부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는 의외의 과정이 하나 더 포함됩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아, 계획을 세우는 일의 일부예요. 네. 자, 솔직히 세상도 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하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계획도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장기 계획일수록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장기 계획일수록 세상이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처음 계획을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처음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고 그런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예. 하지만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과감히 수정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계속 수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럴 때마다 바꾸고 저럴 때마다 바꾸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선 PD님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까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은요.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나서
단 한 번도 핸들을 꺾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 직선으로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운전하는 걸 옆에서 사람 보고 있으면 야, 너같이 운전하는 놈 처음 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쵸. 예. 유연할 줄 알아야 한다. 그쵸,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직선으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참 쉬운 목표였다. 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뭐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도 닥쳐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커브도 있고 아니면 도로가 끊겨가지고 아예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줘야 되는 거죠. 네.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계획 자체는 핸들을 꺾는 순간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계획은 쓸모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핸들을 꺾는 그 과정,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이러한 계획 수정의 오류를 가장 잘 적용한 상품이 저는 요거 66 챌린지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66 챌린지 노트는요 66일 동안 하나의 습관 만들기를 목표를 삼아서 이를 기록해 나가는 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습관 만들기 노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예,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는 란이 있고요. 특히 네. 오늘의 내용하고 가장 연관된 것이 바로 페이즈 점검입니다. 66 챌린지라 66일이잖아요. 네. 그걸 6개로 나눠서 11일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실천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네. 열심히 쓰셨네요. 그쵸, 열심히 네. 썼죠.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계획 수정의 교훈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제 경우에 66 챌린지 목표가 하루 4번 계단 오르기였어요. 네. 예. 제가 첫 11일차에 깨달은 게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외부 업무가 바쁘면 네. 계단 오르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1일차 첫 번째 11일차 반성 때 계획을 살짝 수정합니다. 최우선 목표는 하루에 한 번은 계단은 꼭 오르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늦게 귀가한 날에 힘들 때 그래 하루에 한 번은 오르자 하고 집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매일매일 계단 오르기를 거의 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까지 26일차를 진행했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점점 성공이 늘었네요. 수정을 맞습니다. 하니까. 예, 이렇게 스티커로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노란색이 많죠? 예. 좀 멋있어 보이네요, 오늘. 네. 근데 이 노란색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네. 22일차 때였어요. 아. 그때 반성을 하면서 또 다른 개선 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 이전에는 오늘 계단 몇 번 올랐다 이렇게 적고 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인 경우에는 오늘은 계단 2번 올랐다. 파란색인 경우에는 오늘은 계단 0번 올랐다. 이렇게 횟수만 적었는데 22일 차 때 이후로 횟수만 적을 게 아니라 내가 계단을 올랐던 시간을 기록해보자. 그래가지고 최근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시 21분 첫 번째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13시 50분에 두 번째 그 다음에 18시 50분에 세 번째 22, 18분에 네 번째 이렇게 시간을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와. 이전에는 그냥 보통이거나 실패거나가 더 많았는데 시간을 적고 나서부터 성공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시간을 적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이제 막 생각날 때마다 그냥 가서 했는데 이제 한 네 번째쯤 오를 때가 되니까 막 밤 10시 넘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다 자자 이렇게 돼버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서 4번을 다 오르게 되는 거죠. 계획을 수정하고 메타인지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공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단 오르기
되게 간단한 목표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목표에서도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퓨처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태도는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측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라.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퓨처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게 제가 책을 보고 얻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건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은 바꿀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되고요. 이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을 들였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퓨처리스트와 66 챌린지가 정말 이거 환상의 짝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퓨처리스트를 읽어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66 챌린지에 기록하시면서 자신의 미래를 진짜 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